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모시고 네. 진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칠 예. 것 같아요. 일을 못하겠어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빼야 되나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안 봐도 될 정도인 게 아침에 나온 신문이 다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 예, 맞아요. 하루하루. 분명한 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트럼프가 원래 되게 단기전을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지금 뭐 장기전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해 보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전으로 갔잖아. 그렇죠. 베트남전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뒤에 우리 수급 얘기까지도 좀 같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예. 사실 전쟁이 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라는 거 트럼프도 모르는데 트럼프도 지금 하루하루 생각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왜 장기전이 쉽지 않지라는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얘기부터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가 추구 전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발한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실래요? 현재 이 전쟁을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객관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이란이란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인구도 제일 많은 많죠. 축에 속하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이라크보다 2배 이상도 많고 예. 땅덩어리는 4배 이상 넓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뭐 우리가 알고는 여러 가지 테러전 이런 걸 통해서 군사 전력도 계속해서 경험이 되게 많죠. 네. 그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란을 뭔가 공격을 할 때는 최소한 이전에 있었던 이라크 전보다도 더 많은 전력이 군사적 전력이 투입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군사 전력이 들어갔고 지금은 어떻지라는 걸 일단은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한번 자료 한번 보실래요? 예. 자, 이라크 전쟁은 2003년에 있었는데 네. 이때 일단 첫 번째 지금과 다른 게 뭐냐면 이라크 전쟁 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네. 전쟁에 대한 승인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차 대전 때도 진주만 공격을 받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 가서 연설을 하죠. 예. 전쟁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우리 진주만이라는 영화에도 되게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선포는 의회가 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건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전쟁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이라크 전쟁은 의회 승인이 있었다. 두 번째 대규모 지상군이 들어갔죠. 야, 그러니까 저건 규모가 컸네요. 예, 되게 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지상군은 20만 명 이상 들어갔고요. 미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갔습니다. 20만 명? 예, 와. 20만 명 넘게 들어갔고 예.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군도 4만 5천 명이 들어갔고 뭐 그 외 국가들도 여러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이 연합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항모전단이 몇 개 항모전단이 들어갔죠? 항모전단 6개 전단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컨대 우리 7함대 같은 경우는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고 이런 식인 건데 뭐 5함대 하나, 6함대 하나, 뭐 2함대, 3함대 각각 몇 대씩 이렇게 해서 이때 6척의 항모전단이 들어갔습니다. 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죠? 지상군 투입이 없었죠. 역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네네. 참고로 20만 명 이상의 지상군이 투입되려면 예비군을 수집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7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7달. 예, 한두 달 내에 되는 게 데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배 타고 또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군인만 오는 게 아니라 병참부터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다음에 그 돈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많은 분들은 야, 뭐 항모 하나가 일개 국가의 무슨 뭐 공군 영화와 비슷하대. 항공모함 이번에 2척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2척입니다. 네, 2척. 이 더 작은 지역을 치는데 6척이 들어갔죠. 예. 근데 이번에 2척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실 장기전 가능성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작은 이란보다도 훨씬 군사력도 적고 그다음에 더 작은 국가를 공격하는데도 6척의 항공모함이 동원됐고 지상군이 수십만 명이 투입됐으며 의회에 승인이 있었고 연합군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4,500명의 전사자를 냈죠. 그리고 또 8년을 끌기도 했고요. 자, 이게 객관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상군 투입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인데 갑자기 뭐 트럼프가 뭐 5,000명 투입하겠다. 그거 몰살용이죠. 자, 이라크 같은 데 치는데도 20만 명이 들어가는데 몇천 명 가지고 이란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는 있죠. 그 정도 가지고 특수 목적의 어떤 작전. 특정 지역만 하는 이런 건 가능하겠죠. 예. 그러나 뭐 우리가 보더라도 뭐 이란 전역을 뭐 하는 그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정말 준비를 안 하고 갔구나.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이미 기사화도 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갔었을 때 가장 큰 오판이 뭐였었냐면 지난해 있었던 이란의 봉기였었던 걸 되게 크게 생각했다라는 게 외신에서의 일단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 이란 시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있었고 정말 많은 이란 시민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뭔가 하메네이라는 사람만 제거해 놓으면 알아서. 예, 민중들이 알아서 일어나서 그죠? 뭔가 정권을 좀 뒤집어 둘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마침 본인이 좀 업이 돼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마두로를 이제 가지고 왔죠. 그죠? 가지고 왔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 아무 피해도 없이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핵무기 이렇게 한다고 이란을 공습했는데 또 나쁘지 않았고 예. 또 일찍 끝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이 꼬셨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이 가서 꼬셨고요.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내가 화면에 있는 곳을 안다. 그리고 내가 제거해 줄게. 그리고 실제 제거도 이스라엘 공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 내가 안을게라고 해서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메네이를 진짜 제거를 했고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었던 끝났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부터 준비는 짧게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전체적인 상황은. 그 얘기는 장기전에 대한 준비가 아예 안 돼요. 처음에도 사주고주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장기전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끝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장기전을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얘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요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항공모함 중에서 한 대가 좀 이탈을 했죠. 아하. 고장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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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항공모함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원래 이 항공모함은 이번 작전에 투입되면 안 돼요. 예. 왜냐 항공모함은 보통 한번 이렇게 작전을 나가면 6달에서 7달 정도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 타 있는 군인들도 내 가족을 만나야 되는 거고 정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예,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했는데 현재 제럴드 포도는 현재 배치 10개월째예요. 일반적인 순환 배치 기간을 크게 넘어섰어요. 왜 그랬었냐면 나머지가 다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할게. 원래 이 배가 이 항공모함 전단이 이번에 그 마두로 작전에도 동원됐었거든요. 예. 그럼 이 항모 전단은 들어오고 다른 항모 전단이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고장나서 아예 올 수가 없는 11척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척 빼놓고는 별로 가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야.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또 고장나서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중해 항공모함이 원래 2척 가 있는데 예. 그나마 있는 한 척도 지중해에서 1000km 바깥으로 후퇴를 했어요. 미사일 맞을까 봐. 그리고 얘는 나왔어요. 없어요. 예. 근데 우리 보고는 들어가래. 웃기지 않나요? 예. 그럼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듣고 있었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란 거기에 기뢰가 많다면서요. 네. 그럼 미국 해군들이 그 기뢰 제거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기사 한번 봐보세요. 기뢰 제거함들이 이란 반대편에 있어요.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왔죠. 한국 등 동맹국이 기뢰 제거 요구해놓고 자기들은 거기에 없어요. 싱가포르에 가 있어요. 싱가포르. 예, 이거 원래부터 애초부터 전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한국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국도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가래요. 왜? 그렇죠? 왜 가야죠 우리가? 니네 배신하다니까 니네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와 있어야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도 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장기전에 준비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무기가 없어요. 저도 저건 봤어요. 네.
무기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뻥이었고요. 미사일이 예. 없다. 예, 원래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무기를 소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기가 없다는 얘기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유도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무기들은 있어요. 유도 미사일이 없는데 지금 전부 다 미사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패트리어트나 사드도 빼간 거죠. 예. 사드 한 발에 비싼 건 230억인데 한 발에 230억짜리를 3천만 원짜리 드론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얘기한 말은 거의 90%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말이 바뀌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게 객관적으로 알지 않으면 트럼프 말에 자꾸 놀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예. 일단 처음에 이 미국이 여기 그 들어갈 때도 댄 케인 합참의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카카 우리 무기 부족한 거 알고 계신? 지금 우리도 없는데 지금 가는 게 맞음? 그런데 얘기했겠죠. 짧게 끝날 거야. 한 달이면 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알고 하메네이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없어도 괜찮아 하고 왔는데 없죠. 그리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한국의 이게 전략자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빼가는 기염을 토한 거죠. 정말. 그럼 객관적으로 지금 볼게요. 지금 없는 무기가 또 생길까요? 안 생기죠. 네. 아니 이게 장기전을 하고 싶은데 좋아요. 다 좋은데 장기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의회 승인 가능성 매우 낮죠. 네. 매우 낮죠. 예. 거기다 항공모함은 움직일 수도 없죠. 예. 있는 것도 고장 났죠. 저기 있는 건 둘째치고 여기 있는 것도 고장 나서 빠졌죠. 기뢰 정도면 딴 데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사일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네. 없네요. 자, 그래도 이란하고 저기 뭐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자기네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 보급도 되고 뭐래도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2억 말이에요. 언제 뭘 하죠? 그럼 무기만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캐파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네. 테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렇죠. 끝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거보다도 빨리 뭔가를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가 됐든, 네, 뭐가 예, 됐든. 휴전이 뭐가 됐든, 됐든. 뭐 종전 선언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아.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는 나오고 싶어 했고 네. 실제 최근에도 종전 선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문제는 이란이 놔주질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이란이 누- 놔주지 누구 않고 마음대로 끝내?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끝내 이거죠. 어. 배상금 왜냐하면 내요. 이대로 나가게 되면 이란은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해에도 한번 이러고 이번에도 이랬는데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얘기하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미국한테만 얘기하는 게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들을 예. 공식적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전보장. 예.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그냥 나가게 되면 미국은 얻는 것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공격하는 게 보면 초반에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더니 예. 요즘은 대놓고 두 군데를 공격하죠.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뭔가 중동의 신화를 건드리죠. 예. 왜냐면 여기 야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다 이거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미국 설득해. 다시는 못 오게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유 저장소라든가 시설을 공격하죠. 석유시설.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가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트럼프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와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하는 건 하나죠. 뭐냐면 11월 3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용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11월 3일까지 이 전쟁하고 있으면 사실상 트럼프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 끝낸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나와야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유가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란은 생각보다 트럼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노린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가 말고요? 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역시 3월 19일이니까 오늘 기사인가요? 예. 비료. 자, 비료입니다. 비료? 자, 이게 화학 제품이 화학으로 이게 비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비료 공급이 차질이 되는데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농가에도 직접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오늘 비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으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비료 수입의 15%가 중동산이고 원료 절반이 30%가 이 지역에서 공급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 누구죠? 농민들이죠. 여기도 지금 다 등 돌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물가 불안, 이로 인해서 금리 불안,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해서 일단은 트럼프가 하루라도 좀 빠르게 이 전쟁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비료라는 것들, 그죠? 요거까지 해서 농민들의 표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목적 자체가 지금 중간 선거 승리용으로 이게 굉장히 전리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사실 부메랑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됐어 알 수는 없지만 네. 트럼프는 하루하루가 급한 건 사실인 거죠. 네. 우리가 있는 우크라이나전처럼 길게 가게 놔뒀다간 자충수가 돼서 실제 뭐 권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군들을 대거 투입해서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인명살상 되는 것까지. 골 때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뭔가 지금 나가기에는 뭐가 얻은 게 애매하고 이란이 너무 잘 버텼고 생각보다 맞습니다. 예. 배고픔 약간 할복처럼 막 우리가 힘들어도 일단 버틴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스탠스니까 이란은 안 끝내겠다고 하니까 혼자 끝냈다고 할 수도 없고 그쵸. 그게 끌려가는 거죠. 지금 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 끌려가는 상황. 이건 트럼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는 건 이란의 몫이에요. 네. 그럼 이란이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줘야죠. 얘기가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배상금은 아닐 거지만 최소한 최소한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평화 협정을 맺는다던가 예. 그리고 나중에 핵 협상과 관련해서 원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네가 핵을 뭐 중단안에 보내서 사찰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왜냐면 이러기에는 전쟁의 명분이 너무 약해지는 거고 맞아요. 그걸 하려면 트럼프가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많이 들어줬다가는 너 이거 전쟁 왜 했어? 그럴 거 그리고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는 한국하고 뭐 일본 이런 데한테 군함 보내 그러더니 지금은 삐져가지고 뭐 그죠? 안 보낸 애들 가만히 안 놔두겠어. 근데 본인들도 없는데 본인들은 한국마음도 거기 아예 없고 그죠? 예. 알고는 기뢰제거함도 다 빼놓고 나서 한국하고 이런 게 오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군사적으로 보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보이죠. 다급함이 보이죠. 예. 트럼프가 방금 너무 뭔가 잘 보여요.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트럼프가 카타르 LNG 재공격하면 이란 가스는 날려버릴 것. 얘기 뭐냐면 유가 올리는 짓 하지 마.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가 이란의 주요 섬 하나를 포격을 했죠. 예. 그래서 군사실을 제거했는데 거기가 이란의 최고의 정제 시설이 있는 데인데 예. 정제 시설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국제 유가는 안 오르는 건드린다. 걸 건드리지 않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뭐 그러려고 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인 건데 이 얘기는 또 누가 보더라도 공수표죠. 뭘 날리긴 뭘 날려요. 나중에 유가로는 본인만 죽는데 못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럴 거면 처음에 하르크 섬 칠 때 했겠죠. 그랬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공수표만 날리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당혹스러워 하는 게 되게 보인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무기 없는 전쟁에서 장기화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뭘 가지고 싸울 건가요? 좀 있으면 뭐 죽창 들고 싸울 건가? 아니면 돌멩이 던질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없는 게 거네.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대규모 지상전 투입할 수도 없고 일단 올 수 있는 항모도 없어요. 미사일도 지금 없고. 있는 것도 빼잖아요. 물론 한 척이 지금 교대해주러 가지만 교대해줘도 그게 두 척인 거지 세 척, 네 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어. 미국의 항공모함이 다 가용이 가능한다고 6척이 올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하고 다른 게 200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라는 국가에서 무너져서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였고 예. 중국도 그 당시에 미국하고 되게 생각보다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인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견제해야 되다 보니 그죠? 칠함대에 있는 함대를 뺄 수도 없는 거고 그쪽에는 함대를 빼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는 주둔해야 될 항모들이 있을 거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데 얘들 지금도 고장나서 못 오는데 앞으로도 올 수 있느냐? 아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뭔가 승리를 위해서 뭔가 지원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얘는 드론은 너무 싸고 너무 많죠. 그렇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가지고 무기를 계속 맞으면서 할 수 있는 비용도 문제가 돼요. 자, 미국이 지금 5경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문학적으로 지금 전쟁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올 때 보니까 뭐 300조 달러인가 뭐 얼마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또 미국 의회한테 트럼프가 전쟁 비용을 좀 달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게 또 미사일 비용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되게 어이없는 일들을 벌리고 있고 예. 무기도 없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거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그럼 거기만 그러냐? 이스라엘도 미사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이란 드론 맞다 미사일 떨어져 간다. 이게 뭐냐면 골든돔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골든돔 그거 저기 뭐지? 우리가 그동안 색칠했던 거 다 없어지고 근데 지금 다 구리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만 지나면 이란에 드론이 가면 전부 다 이스라엘 시민들만 다 사망하는 그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도 여기서 길게 끌기는 어렵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실제 네타냐후가 부상당했다는 설도 있죠. 사망은 아니지만 부상설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정도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건 다 지킬 수 있었지만 여기도 뭐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하면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무기가 없어진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먼 데서 전쟁을 해서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붙어서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를 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탱크도 그죠? 가고. 탱크도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리고 이스라엘도 거리가 몇 국가를 뛰어넘어야 그쵸. 갈 수 있는 1000km 거리다 넘죠. 보니까 사실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미사일 싸움이거든요. 몇백 킬로밖에. 예. 근데 한 발에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근데 한 발에 쏠 때 지금 2,000발씩 쏘고 지금 8,000발 넘게 쐈거든요. 네. 비용이 이게 말도 안 돼요. 근데 서로 이것 가지고 많은 타격을 주기보다는 서로 저 소모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도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상국 어떻게 들어가요? 뭐 상륙 작전한다. 이란의 바다가 벼랑인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자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 벼랑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영화 찍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데 올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란 애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빨리 올라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이게 아마 분기점이 한 달 내로 저희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이 부담이 커지면 사실은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레임덕에 빠지는 즉 네. 권력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권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관세도 권한 뺏겼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면서 만약에 의회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면 나름대로 트럼프는 하고 싶어도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트럼프는 어떤 거라도 뭐 방법은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고 이런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을 열든 아니면 유가가 여기서 정점이 돼서 더 이상 못 오르게 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다 보니 그렇죠?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셀프 종전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일단 선언하고 끝난다. 그냥. 예. 이게 근데 이란이라고 해서 만만치 않은 게 이란도 쉽진 않은가 봐요. 여러 외신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란 내에서도 지금 혁명 수비대에 있는 애들도 뭐 군복 이렇게 좀 받고 있고 도망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들리고 있고 예. 어쨌든 라리잔인가 그 사람도 죽었고 그죠? 그 지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스타파도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이란이라고 꼭 온전한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군사적으로 너무 트럼프가 허술하게 들어갔고 장기전에 대한 준비는 아예 안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장기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일단 무기가 없다라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자기네 군함들도 거기에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건 지상군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지원도 없이 최상무 앞서도 말씀드린 유서청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승인해 줄 건가?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트럼프가 이 궁지에 몰린 걸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더 강하게 나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진짜 뭐 무스타파인가 그 사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우리가 됐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뭔가 전환점 자체는
뭐 전 한 달도 못 갈 것 같고 그 이전에 뭔가 트럼프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뭔가 시장의 전환점이 될 만한 것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 길어지면 5월 FOMC가 문제가 돼요. 네. 이 얘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네. 오늘 FOMC 성명서 보면 처음으로 중동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중동 얘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FOMC 성명서 역사상 지정학적 얘기가 들어간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연준은 그런 걸 집어넣지 않거든요. 예. 처음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거 길게 가면 트럼프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FOMC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FOMC에서는 두 가지 큰 얘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 큰 얘기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겠는데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 요건이 뭐냐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시장에서는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지금 있는 상품 가격 보통 재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재화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트럼프는 우리가 제롬 파월은 지난해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관세에 따른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게 앞으로 서너 달까지 보는 건데 그 일시적이라면 관세에 따른 영향이 그렇다면 서너 달 뒤에는 재화 가격 즉 상품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본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두 서너 달까지 봤더니 상품 가격 또는 재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관세에 따른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거냐 아닐 거냐가 판가름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두 서너 달 안에 결정이 되는 거고 네.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여부가 가려진다. 두 번째는 성명서에서 딱 명시가 돼 있다시피 이 현재 있는 유가 이 상승이 고착화되면 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즉 앞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거라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생각을 오른다. 달리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오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이 시장은 되게 안심하고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금리는 어떻게 됐든 인하를 할 거야. 또는 오늘 FOMC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놓은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악화될 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조건이 유효하다라고 본 겁니다. 앞으로 두 서너 달 후에 상품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전제를 깔고 있는데 예. 이 전제가 무너지면 앞으로 금리는 못 내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우리한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장이 크진 않는데 5월 FOMC에서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재화 가격이라는 거 네. 상품 가격들이 하락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관세된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것들이 유가가 계속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거야. 오래 갈 것 같아. 오래 갈 것 같아. 이러면은 금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 제가 볼 땐 또다시 이 정도의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연준 얘기는 진짜 나 잘 모르겠어. 네.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했던데 그 말은 진짜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트럼프한테 물어봐. 그럼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진짜 달려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말씀하셨던 대로 무기도 없고 그래서 혹시 종전을 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근데 늘어질 수도 있고. 갈 수밖에 없긴 해요. 이란도 마찬가지라서 예. 둘 다 더 큰 피해가 들면 지금 이란도 지금 오늘 사우스파라고 하는 그 가스전이 되게 그거 우리 한국이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만든 대공사예요. 예. 아마 중동 역사상 가장 큰 공사였을 거요. 그죠? 뭐 옛날에 했던 그 사우디 무슨 대수로 이거 빼놓고 예, 이제 그런 정도로 했던 건데 이게 되게 작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야 돼요.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셋 다 그래야 된다라고 현재 조건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장기전 할 수는 요건들은 확실히 안 돼요. 물론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지만 무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할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는 뭐 진짜
뭐 이제 진짜 뭐 지상군들이 와서 뭐 할 건지 예. 할 건지 모르겠지만 지상군 투입도 뭐 안 되는 것도 이미 알고는 있을 거고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미사일만 서로 날리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모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악이 전쟁은 안 끝나고 한 발 쏘고 전에다가 또 한 발 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도 전쟁의 해야 가장 되고. 큰 단점이 예. 아까도 보셨겠지만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아. 옛날에 이라크전 같은 의회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선거 영향이 없었어요. 덜했어요. 예, 예. 왜냐면 자기들이 했잖아, 그죠? 그렇죠, 뭐 허락한 그렇죠. 거고 지상군 투입한 거니까 길어져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허락받지 않고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고 그런데 그럼 충분히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돈도 안 줄 수도 있는 거. 그다음에 전비를 국방 예산을 더 증가 안 해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거기서 돈이 없어서 없으니까. 못 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가될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야 이 정도였어? 이렇게 전쟁을 허술하게 했어? 트럼프가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되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를 보면 자기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타코예요. 크게 보면 첫 번째 타코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전에 지난해 4월이었었죠. 예. 취임되자마자 관세를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다 부과했죠. 95%. 그런데 미국은 생필품의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 네. 그랬다가 잠깐. 정말 쉽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월마트라든가 홈디포라든가 유통업체 사장들이 찾아갔어요. 예. 카카카카 이거 알고 계신? 우리 안 만드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안해. 없던 걸로 해가지고 물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뭐죠? 그 허점을 모르고 그냥 내지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과. 자, 중국과 그거 했었을 때 당연히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쓰려고 했겠죠. 예. 근데 중국이 처음에 왜 안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마 미국이 이걸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고 저 훌륭한 강요들이 있는데 그쵸. 야, 설마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라고? 근데 진짜 보니까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휘토류 카드를 내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갱거렸죠. 예. 바로 됐고 지금도 중국한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두 번째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설마 호르무즈 헤어 안 막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왜냐면 이란은 생사가 걸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 수장이면. 끝인데.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안 막습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예상을 안 하고 했다고요? 더 웃긴 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보통 그 어느 국가가 독재를 합니다. 그 독재자라든가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수장만 제거를 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건 독재일 경우고 모든 권력이 한 군데 모여 있을 때예요. 예. 그렇죠? 이 독재자들이 권력이 무서우니까 내 사람들만 쓰고 나머지는 안 했을 때 독재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지만 이란은 안 그랬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들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고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아니 제가 할 정도면 근데 트럼프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트럼프가 뭐 전지전능합니까? 모든 걸 다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의 참모들은 왜 안 말렸을까? 안 말렸겠죠. 왜냐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세잖아요. 그죠? 네. 보통 말도 잘 말릴 수가 못하고. 없었겠죠.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도 위에 분이 잘못 결정한 거 반대해 보셨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아, 전혀 안 반대도 안 됐죠. 전혀 안 돼요. 확실히 안 됐죠. 확실히 안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 똑같아요. 네. 거기에는 오너분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밑에 있는 임원분들은 이거 시키는 대로 해야 하면 그걸 할 줄 알았지 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없어요. 저 몇 번 잘릴 뻔했어요. 그렇죠? 예, 이해되죠? 딱 똑같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과연 밑에 있는 사람들 했을까? 못하죠, 왜? 못하죠. 이번에 이기 내각이 그런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일기 때는 나를 견제할 사람들을 뽑아놨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에서 이 사람들 계속 반대했죠. 예. 각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면 막았더니 되게 본인이 피곤해서 이번에 이기 때는 오로지 예스하는 사람들만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했겠죠. 그러니 이렇게 예고도 없이 이런 걸 했었을 거고 항모 딸랑 두 척밖에 안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을 거고 두 척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한 게 웃겠. 이란도 놀랬겠죠. 두 척밖에 안 온다고? 아니 이라크 칠 땐 6척이었는데 두 척이라고? 뭐 하자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근데 파월 얘기가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얘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뭐가 잘 돼서 예. 이란도 많이 쫄려, 트럼프도 많이 쫄려. 그래가지고 뭐 휴전이나 뭐 정전이나 뭐 하여튼 그만하기로 하거나 뭐가 하여튼 약간 마무리 국면으로 갔다가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는 막 석유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이렇게 호르무즈를 열어놔도
이거 예전만큼 공급이 나올까 과연? 그런 퀘스천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단 공급되면 기대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 안 오는 것보다 나은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파월이 그걸 넣은 게 저는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올릴 수도 있어? 당연하죠. 왜냐면 트럼프가 파월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 그쵸. 내가 파월이어도 가만 안 있어요. 그쵸. 왜? 왜? 그쵸. 어차피 나가는 마당인데 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표 쓴 사람이에요. 아, 그쵸. 예. 기소되고 사상 그랬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맞아요. 회장도 뭐 옛날 회장인 거지 나가면 아저씨잖아요.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무슨 회사의 사장 뭐 김 사장님 김씨 그렇게 부르지 김 대표님 부르겠어요? 나 자른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트럼프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저는 경고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파월 입장에서도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예. 하면 당연히 왜냐면 역사상 처음 넣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도 안 넣었던 걸 넣었다라는 건 예. 제가 볼 땐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도 일부는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 거고 트럼프가 모르진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얼마나 허술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우리는 트럼프가 그동안 이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제롬 파월을 임기를 중단을 시키죠. 예. 그리고 누구를 앉혔습니까? 케빈 워시라는 사람으로 케빈 워시. 했죠. 아직 예. 임명은 안 됐지만 예. 왜 했나요? 금리 금리 내리라고. 내리라고. 그죠? 당신 금리 안 내려주네. 그죠? 금리 내려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케빈 워시를 앉혔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기억나시죠? 네. 지니어스 액트법. 그죠?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법.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요. 돈을 엄청 쓰고 싶은데 미국이 발행. 빚이 많으니까 안 돼요. 그럼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살 국채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그쵸.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예. 그럼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편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예. 잘 보세요. 그동안 트럼프는 1년여에 걸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뭐 했냐면 금리를 내리려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연준 의장도 갈고 그랬어요. 근데 유가 올려서 물가 올려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정책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정책을 쓸 때 뭔가 일관되게 금리를 내리거나 그죠? 물가를 내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트럼프는 항상 정책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해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뜨악할 때가 많아요. 뭐지? 아니 저 사람 분명히 파월까지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케빈 워시한테 금리 내린다고 케빈 워시가 어떻게 금리 내린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가고로 장기화되면 그렇죠. 못하죠. 아무 얘기도 못하잖아요. 제 아무리 케빈 워시도 그거 안 쉽지 돼요. 않죠. 네. 지금.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뭐야 맨날 금리 내리자고 이것저것 해놓고 나서 본인은 스스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앉았으니 이거 뭐 정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힘드신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그게 맞다 틀리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일관되면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센데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 내내 이렇게 해놓고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 없어. 저도 처음엔 고민했어요. 설마 뭐, 저분이 뭔가 생각이 설마 들어니까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게 통행인데. 있을까? 아니에요. 일관되게 허술해요. 일반되게 그냥 몰라. 일관되게 모르고 계속 탁화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일관돼요. 아주 일관되고 그다음에 계속 허둥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아쉽죠. 되게 일기 유튜버지만 일기 유튜버 뭐 저도 어차피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예. 경제 관련해서는 저도 수십 년 동안 분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도 막 머리 싸맬 거 아니에요. 설마 저건 아닐 거야. 설마 미국의 대통령이 저럴 리는 없어. 내가 모르는 분명히 뭔가 있어. 뭔가 저 있을 그거 거야. 일주일 내내 고민한다고. 근데 진짜 없어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고 여지까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번도 없어요. 없어.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관세 정책도 결국 없어서 의회한테 졌잖아요. 그죠? 예. 대법원한테 판결 나고 예.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이미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 미국에서도 시민들이 여전히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전만큼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어쨌든 상원 하원 중에서 하나만 뺏겨도 사실상 정책이 스톱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최소한 이 정도면 하원까지는 모르겠으나 상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면 앞으로 트럼프의 정권에 대해서는 그 힘의 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동력을 좀 잃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만큼 힘을 발휘하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대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요거 한번 보는데 자 미국 서열 1위인 댄 케인 합참의장의 평가는 달랐다. 케인 의장은 합참의장은 군대를 제일 잘하는 분이겠죠. 예. 지난달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병과 우크라 지원을 지속하면서 탄약 비축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작전은 상당한 도전에 증명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도 무기 없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죠? 각하 우리 무기 없어요. 없는데 어떡하실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죠? 짧게 끝날 거야. 몇 번 했으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충분하대. 아니라고요. 합참의장이 이미 고해성사를 꽤 했었어요. 예, 부족하다. 부족하다.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무기 남는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무기 빼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팩트만 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생각하시잖아요. 거짓말은 너무 많이 해서. 예, 제가 볼 때 한 80%가 구라예요. 우리 거짓말은 편으로. 너무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얘기가 없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 얘기 들으면 판단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도 실제는 이거다라는 걸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죠. 말 말고 행동을 봐라. 그렇죠. 행동을 봐라. 아. 그리고 진짜 얘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무기가 뭐죠? 남는데 갑자기 방산업체들 만나서 갑자기 우리 무기 없는데 더 증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기사가 다 나올 정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고 투자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트럼프 얘기대로 믿고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말이 바뀌어서 예.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 어쨌든 확정까지 안 된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확전이라보다도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길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뭐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죠. 괜히 지금 너무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네.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누구도. 그래서 너무 뭐 무리하게 뭘 하고 그러지만 않으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희일비예요 거의. 와, 샀어야 되는데 했다가 어제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시장은 오르는 날 따라 사면 대부분 손실을 봐요. 예. 그래도 혹시 산다라면 내리는 그래도 날. 많이 빠지는 날 조금씩 모아서 사면 그게 조금 더 유효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돼요. 그냥 차라리 모르겠다 하면 지난번에 가만히 있고. 처음에 빠졌었을 때 네. 아우 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관망 회복해 했던 분들은 지금 최소한 손실을 많이 회복했어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그 위로 더 올라가 있어요. 변압기들도 그렇고 꽤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한 분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패닉에 많이 빠지셨고 그다음에 맞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뭔가 가만히 있던 분들은 조금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급적인 측면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 자, 제가 이런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부터 많이 나오냐면 다 좋은데 야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팔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시장 하락의 시작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한국이 그렇죠? ATM기 아니냐 예, 외국인들의. ATM기 아니냐? 뭐 사실 일정 부분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크게 내다 팔면 하락장이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죠? 다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표를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하고 코스피 지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렇죠? 보통 내려가면 외국인이 판 거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 때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산에 안 넣는 게 뭐냐면 야 외국인들이 팔면 지수가 빠진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요? 야 외국인이 파는데 내국인이 받을 수 있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내국인이 받을 수 시기상. 있대도 시기상.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이 팔면 시장 빠지는 경우가 사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외국인들 그런데 팔 때는 또 무섭게 예. 팔자. 무섭게. 근데 두 가지 경우였어요. 어. 두 가지 경우. 크긴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글로벌 금융 위기였었을 때. 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외국인이 없죠. 팔아서가 아니라 그냥 죽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왔었을 때. 99년에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버블일 때 외국인들은 엄청 줄여요.
예. 그건 뭐 당연히 시장의 요인이 되겠죠. 또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위험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인 좀 다른 거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 지분율 줄인 거 보이시죠? 예. 엄청 줄였네요. 예, 엄청 줄이는데 보시면 주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올라가네. 따블이 오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요걸 제가 좀 크게 그려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좀 더 크게 보면 볼 수 있죠. 이게 빨간 게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엄청 팔아댔죠. 자, 이게 언제부터 팔았는지 보세요. 2004년 한 3월 정도부터 팔았네요. 예. 팔았네요. 근데 파른 뒤부터 지수가 내렸습니까? 그때부터 올라. 몇 년 올라요? 어. 4년간이나 야, 오르네요. 저때 그럼 경기가 좋았을 때라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적립식 펀드 열풍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내국인들이 야 이제 주식 투자 좀 해보자라고 해서 꾸준히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외국인이 팔면 빠지더라. 근데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4년 동안 오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이 그때거든요. 자 지금 외국인이 파는 거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04년보다도 더 큰 자금들이 우리 증시로 유입되고 있죠.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죠? 그때 이때는 또 모든 자금들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갔고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퇴직연금 들어와 그죠? 예금에서 들어와 일부는 부동산도 팔고 들어와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또 부동산 하려고 했던 분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래도 주식이 좀 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와. 그래서 자금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고 오래 진행됩니다. 이때도 몇 년 진행됐어요? 3, 4년 지속됐다고요. 그렇죠? 3, 4년 지속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초기 단계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외국인이 파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내국인들이 얼마 규모로 얼마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총알이 얼마나 있느냐? 총알이 더 있는지. 어.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면 되는 거거든요. 어.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들의 총알이 소진됐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아요. 예.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많다라는 점에서 왜냐 실제 자금 유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도 4년 이상 갔는데 지금 딱 6개월 정도 하고 끝냈다라는 건 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지분을 너무 공격적으로 줄일 때라고 해서 예. 무조건 지수가 빠진다가 아니라 내국인들이 받을 힘이 커지면 사실상 의외로 길게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 체력이 예.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내국인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더 점검하는 게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도 이런 거죠. 던질 테면 던져봐.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식하신 분들이 뭐 5년 하는 분도 있고 1, 2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1, 2년만 이게 가능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보면 그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거라든가 아. 아니면 ETF 설정 금액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기하고 있더라. 네, 들어와요. 실제 아. 들어와서 사고도 있어요. 떨어지면 또 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이 파란 건데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진 않았죠.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전체 지분을 줄인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줄인 거냐? 지분을 줄였기보다는 너무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평가 이익이 있죠. 예. 그걸 일부 쳐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줄이는 외국인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에 의해서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증거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한번 보시도록 하죠. 증거 자료. 예. 증거 자료. 요거 한번 보시죠. 딱 그죠? 걸렸다. 자, 예. 일단 3월 9일입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았죠. 네. 네. 외국인들이 팔은 게 급등락이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래요. 이건 실제 팔았던 외국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제 기사화도 된 거 뭐냐면 한국 증시 극심한 건 뭐냐면 이 위험 한도에 따라서 과매수 포지션을 줄인 거래요. 무슨 얘기냐?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이 났어요. 그죠? 예. 네, 네. 전쟁이 나면 야, 포트폴리오 줄여야 되니까.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네가 너무 과하게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 들고 있어야 돼. 110, 120 들고 있거든요. 예. 요걸 조금 모니터 좀 시켜봐. 일단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네. 주가가 올라서 자동으로 비중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동안. 보세요. 아. 요걸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외국인들입니다. 예. 외국인들인데 외국인이 판 건데 잘 보세요. 이때 엄청 팔았죠. 2월 달에. 예. 많이 그렇죠? 팔았네요. 이때 많이 팔았죠. 뭐 6조, 3조 엄청 팔았죠.
이때가 제일 많이 팔았죠. 이쪽 팔았을 때 뭐 때문이었죠? 금, 은 가격 하락. 예. 금은 가격 하락하면서 이거는 펀드멘탈이 아니라 금은 가격, 금과 은을 애들이 투자를 할 때 몇십 배의 레버리지를 빌린다. 남의 돈을 빌린다. 근데 이게 하락을 했으니 그죠? 결국 빚이 엄청 있는 거죠. 예. 일단 내가 들고 있던 포지션 제로로 빵이 됐고 결국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들고 있던 주식을 판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요때 한번 볼게요. 2월 말에 7조, 5조 이거 판 거 보이세요? 네. 그죠? 네네네. 요거는 뭐냐면 제대에 의해서 팔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 한번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 기사입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EWY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제일 큰 한국과 관련된 ETF예요. 네네네. 이 ETF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밸런싱에서 삼성전자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몇 프로까지 25%? 25%만 가지게 됐어요. 그때 요때 몇 프로 들고 있었어요? 28%. 아하. 그래서 이틀 동안 3%를 줄인 거예요, 그냥. 아. 이건 펀드멘탈이 그걸 예고도 한 거예요. 얘네들이 봤어? 우리 삼성전자 28%야. 근데 팔아야 돼. 이거 보시죠. 리밸런싱 있죠. 그죠? 2월 네. 말에 리밸런싱 있어. 요만큼 줄일 거야. 그냥 펀드멘탈 아니고 그냥 이거 법으로 그냥 줄인 거야. 이게 기본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 예고가 됐고 그대로 예. 한 거예요. 예. 그럼 잘 또 볼게요. 뭐 그래서 이때 팔았는데 그다음에 전쟁 이후예요. 전쟁 이후 안 팔질 않았죠. 꽤 팔았는데 네. 이때보다 규모가 더 크진 않죠. 이때보다 크진 않죠. 그리고 최근에 산 적도 있죠. 예. 결국 뭐냐면 외국인들이 조금 위험하니까 위험에 대한 과매수 포지션 좀 줄여까지 맞는데 한국을 본격적으로 팔아봐라는 건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앞으로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보면 더 위험해져서 야 이건 아니겠는데 현재보다 더 줄여야 되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외국인 매도해서 제가 볼 땐 데이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네. 다르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외국인이 매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팔았다고 꼭 빠지더라? 아니더라.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외국인 매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내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 예. 되려 그거 다 받고 더 올라가더라. 근데 지금까지는 또 예탁금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까지는 뭐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럴 수 있는지 또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그 당시 애널리스트 할 때 이게 예. 끝이 아니야라고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4년간이나 갔다고요. 근데 지금 6개월인데 이게 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네. 구조적으로 뭔가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 사실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긴 하죠. 물론 그게 얼마나 진행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1, 2년 이상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예. 6개월 만에 끝난 경우 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게 없었고 그리고 일반적일 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 때는 그때는 자금의 이동이 없었을 때예요. 그냥 내국인들은 거의 주식 안 하고 외국인만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영향력이 커졌는데 지금은 걸출한 내국인들은 그걸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주식하는 거 보면 그럼 이럴 거예요. 내 주변에서 다 주식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네. 2004년도 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일 유행했던 펀드가 M사 펀드였었고 네. 그중에서도 중국 관련 펀드가 제일 유망했었어요. 아, 그래서 대부분 숫자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1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2년 지났더니 이게 더블이 된 거예요. 펀드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부터는 1억이 아니라 5억씩 10억씩 들고 왔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쌀 때는 그 돈 안 들고 와요. 그죠? 조금씩 넣어봐요.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식은 분산 투자하는 거야. 그죠? 이 정도만 넣고 여유 자금을 하는 거지. 진짜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돈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달라져요. 저 생각을 싸들고 했죠. 내가 이게 1억이 아니라 10억을 넣었으면, 그 1,000만 원이 20억, 아니라 20억 이면. 5천만 원을 넣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해서 의외로 이것저것 다 끌어와요. 그게 꽤 오래 가요. 그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시더란 얘기죠. 그럼 근데 좀 무서운 재산 아닌가요? 설거지 구간이네. 그때는 설거지 그렇게 구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더 가는 경우와 그렇게 했다가 그냥 설거지 당하는 경우가 그때가 어떻게 대부분 다를까요? 마지막이죠. 아. 그때가 마지막인데 예. 그렇게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분들이 내가 수익이 꽤 났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야 했더니 주식 별거 아니었고 변동성 커서 힘들어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금융상품도 그렇고 주식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쌀 때는 관심 없어요. 예. 꼭 비싸지면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저희 경험 많이 하셨죠? 예. 제가 바닥에서 드린 기업들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저보다 빨랐던 적 없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제가 여의도에 최초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어. 그때마다 다 핀잔이었었어요. 그리고 한 10배 오르고 20배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니에요. 보고서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질 땐 이래요. 자, 지금도 그래요. 전쟁 이슈가 있어요. 네. 공포야 지금.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예, 고민이 있어요. 공포야. 어떤 고민이냐면 예. 자, 전쟁 공포가 사라진대 해보겠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비싸게 사야 돼. 사라지면 그렇죠? 그렇죠. 전쟁 공포가 사라지는데 5,000대 있겠습니까? 6,500 뭐 그 이상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쟁 공포가 있으니까 그나마 5,000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고민인 거예요. 나는 저가 매수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전쟁 공포가 없어지는데 안전하게. 비싼데 안전하게 비싸게 살 것인가 어. 어떤 게 옳은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모르진 않았지만 쉬운 게임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건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지하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지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하실이 있으니까 꼭 문제죠. 그 지하실은 어. 대세 하락일 때 나오는 거예요. 지하실은 그렇죠. 대세가 다르다지 않습니까? 대세가 하락일 땐 지하실이 아니라 지하 3층, 5층도 있어요. 예. 그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지금이 대세 하락장이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그렇죠? 대세 하락이면 지금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전쟁과 상관없이 계속 비우고 사실은 채권을 사시든가 아니면 예금을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 시장인 거죠. 하나 궁금한 건 네. 그 유가가 심상치 않은 이유가 국제 유가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반짝했다가 전쟁이 좀 완화되면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유가가 되게 오랫동안 그게 이연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FMC도 잘 모르겠다고 한 데다가 또 물가 상승률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꽤 몇 개월 계속 영향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스테이냐 내리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테이냐 내리냐가 아니고 잘못하면 올릴 수도 있겠네.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연준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은요. 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게 되려 그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예.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나 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연준은 거기서 되게 신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다라는 공포보다는 예.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기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물가가 어느 정도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 고민도 있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한두 달 내로 좀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면 물가가 혹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준이 그 일시적인 거 가지고 반응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렇죠? 일시적이라고 한번 했다 하도 당해가지고 그렇죠. 트럼프 파월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어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 약간 그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으로 공격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게. 그렇죠? 그 얘기는 트럼프한 경고죠. 그렇죠? 유가에 되면 알고 계심? 네가 만든 거야 이거. 어. 그렇죠. 이런 것도 있겠죠. 나한테는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더니 당신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여건을 만듭니까? 라는 어떤 그렇죠. 반항의 영분도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 위원들도 아무리 트럼프 편이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죠.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네. 아니네. 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약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그렇죠. 보자. 오늘은 그래서 뭐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방향성도 모르죠. 알 수고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아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는 그러니까 신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사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항모도 처금 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무기도 진짜 없는 것도 맞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어떤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장기전을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의회가 이건 똘똘 뭉쳐져서 우리 해야지라는 게 가능한 건데 예. 할 거냐? 파병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승인 있어야죠.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트럼프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은 동원하겠죠. 그죠? 특공대들은 작전 가능하겠지만 정도야 할수 수십만 있겠죠. 명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모르긴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약간 불확실한 상황인데 떨어질 수 있는 다운사운 리스크, 이렇게 다운 리스크도 있고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죠. 업사이드 기회도 있죠.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밑에 위험보다는
업사이드 기회가 좀 더 있어 보여. 지금의 구간은 그렇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예. 어떻게 될지는 왜냐면 모르긴 이제 모르지만 이게 사실 방향성 변수를 아직까지 발전하진 않은 게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시장은 움직인 건 AI 때문에 움직인 거지 네. 다른 요소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갈라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현재 올랐던 이 시장이 이전에 있었던 시장이라면 방향성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시장은 경기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경제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네. 그렇죠? 그런 경제였고 그런 주식 시장이었다라면 예. 이게 좀 부정적이죠. 유가 오르는 것도 부정적이고 그렇죠. 부정적이죠. 혹시 이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면 경기를 더 멈추지 부정적이죠. 않을까? 그죠? 경기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우려 때문에 그죠? 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던 것 때문에 빠지는데 예. 지금은 이게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미국은 투자로 움직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투자는 AI 관련한 시장인 거고 어허. 이 AI는 미국의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가가 오른다고 투자를 중단할 거냐 줄일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투자로 움직인 게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전의 데이터나 사례를 놓고 보면 야 유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부정적이었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네. 그게 틀린 데이터예요. 그게 지금은 들이대면 안 되는 데이터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땐 왜 이랬지? 지금과 다른 거는 뭐지라는 걸 안 하고 하면 되게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적 자리는 유의한 게 맞지만 유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누가 봐도 이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유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 유가 금방 안 떨어져서 그렇더라도 지금의 증시를 이끈 AI 그런 투자 기업들이 나빠질 거냐? 안 나빠질 거냐? 조금 나빠지는 건 맞죠.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그럴 수는 그건 있겠네.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어. 예. 근데 큰 추세 요인은 아닌데 조정을 좀 더 한 번 더 세게 받고 가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 조정은 받으면 좀 많이 아파요. 이게 왜냐면 오를 때도 한 번에 올랐지만 내릴 때도 이래서 맞아요. 뭐 말은 조정이고 추세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파. 추세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때려요. 한국장은 진짜 더 예, 힘들어요. 특히나 그렇죠. 국장은 정말 그러다 더 보니까 힘들어. 지금 투자하신 지 오랜 기간이 안 되신 분들은 예. 되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백전 노장들이나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스스로를 의심해야 될 정도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을 갖고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를 하셨던 펀드 매니저들이든가 이런 분들도 되게 당황해 하시는 거 똑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 달라요. 걱정하는 건 예를 들면 갑자기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했어요. 그게 좋아졌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때 추가로 사야지 하면 늦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늦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비싸게 사겠죠. 지금보다 예, 워낙 지금 널뛰기 하니까. 그렇죠. 아. 왜냐면 요즘 하루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를 때는 500포인트도 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미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요즘 100포인트 빠지는 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던데요. 예. 완전 다시 20만 년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뭐 500포인트 오르고 내리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벌써 예. 최근에 봤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만 늦게 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사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투자 하긴. 전략이 짜기도 어렵고. 그러네. 네. 확인하고 사기에는 약간 그것도 불안하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이야. 건 뭔가 좋아졌을 때 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요. 근데 안 좋았을 때 사라는 얘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 안 좋아지는 정도가 개선될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거 잡는 게 제일 어렵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죽지 않을 가끔 만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어보면 예.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주식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예컨대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입니다. 경기 침체죠. 예. 자 내년의 경기는 마이너스 2% 역시 침체가 예상됩니다. 예. 그럼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근데 그렇죠. 주식은 50% 올라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면 좋아졌다. 50%죠. 좋아졌다. 그렇네요. 주식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이너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반면에 숫자로 얘기 드려볼게요. 음. 삼성전자가 이번에 100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도 좋아서 지금보다는 줄지만
90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예. 주가가 빠져요. 아,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의 나빠지느냐. 싸움인 거지 예. 마이너스 하느냐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하. 대부분 경제학신 분들은 이렇게 오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향이 나빠질 거로 갈 거냐, 좋아질 거로 그렇죠. 갈 지금은 거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확정 가능성도 있고 아는데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보다 안 나빠지면 주식은 더 안 빠지겠죠. 그렇지. 그렇죠. 아, 예. 더 나빠질 예. 거냐 아닐 걸로. 그리고 생각하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제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는 없죠. 뭐 예. 앞서도 말씀드린 전쟁은 이거 저도 가정인 거지 아무도 그것도 모르니까. 네. 트럼프 마음이 예, 어떻게 트럼프 트럼프 마음이었다. 마음이에요. 근데 상황을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트럼프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안 하더라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잘못 생각했다가도 이건 아닌가 봐 하면 왜 타코가 나왔겠어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기전을 가는 본인 스스로 자살행위예요. 맞습니다. 그걸 택할 거냐 이거죠. 아닐 건데 아닐 걸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우리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 기자 격한 공감을 하네. 격한 오늘 공감. 계셔서 되게 힘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격한 공감을 하지? 야, 뭐 많이 물렸습니까? 많이 많이 물렸어. 안 밀렸습니다. 그냥 뭐 야. 조금 어?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야, 진짜 어려운 시국이네요. 그럼요. 지금이 네. 굉장히 이 채팅창에서도 지금은 선수들이 하는 장이야. 뭐 아니에요. 이런 얘기. 선수들도 실수 연발이에요. 지금은 네. 믿음이 서로 필요한 다 거예요. 힘들어. 왜냐하면 어제 많이 올라요 오늘 또 빠졌잖아요. 어. 그래서 선수들도 똑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익률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믿음. 그냥 네네네. 믿음. 팔지도 그래서, 않고 사지도 예, 않고 그냥 버틴 사람. 그렇게 했으면 중간 이상 갔는데 예. 왔다 갔다 하다 거꾸로 간 분들 그렇지. 흔히 얘기하는 선수들의 매니저도 태반입니다.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아요. 저는 많은 매니저 후배들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여기도 거의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막 술 먹고 난리 났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야, 저 사람들은 프로니까 잘 아니고요. 예. 똑같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이걸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대부분 모르겠으면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가 제일 베스트는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최소한 차선책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듬더듬 네. 더듬더듬 조금씩은 하여튼 의사결정을 해보자.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홀딩하고 그럼요. 있고. 왜냐면 지금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물론 최고점 대비 밀렸지만 지금 가격이면 그렇게 크게 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올라갔다 그러면 내려갔다 하면 그렇죠. 완전히 뭐 진짜 완전히 와르 무너졌을 때 말고 지금 혹시 그래 난 그래 차라리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팔겠어 하면은 거의 최고점에 파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점에 팔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고점 부근에 팔 수 있는 건데 지금 결심하셔도 그냥 최고점 부근이에요. 그럼 지금 파는 게 더 유리하죠. 판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이루어져. 가만히 있는 걸로. 주식은 진짜 어렵다. 빨리 전쟁. 결론을 많이 못 내드린 건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좀 끝나야 되는데 저희도 또알수 없는 이상현 대표님이 상황이니. 약간의 뉘앙스는 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난 뉘앙스는 줬다. 근데 아무튼 그걸 보고 어? 판단하는 것과 예. 트럼프가 얘기한 것을 우왕좌왕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다르다. 거죠. 예. 다르다. 무기도 없고 그죠? 그렇다. 미국의 배들도 지금 미국의 군함들도 거기 없고 미사일 본인들도 없고. 없어요. 근데 뭔 장기전을 해? 지상군도 있는 배도 없는데 지상군은 못 들어가고. 막 손가락이 막. 아까 뭐 하고 먹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상현 대표님 하여튼 마음이 울적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항상 나와서 정리 잘해 주셔서 네.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제가 따로 전화도 한번 알겠습니다. 반칙 아니니까 따로 전화는? 사실 뭐 오늘 뭐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켜보시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